오늘 아침 용산 대통령실 앞 풍경입니다. 보여주시죠. 예, 얼마나 용기가 충천했을까요? 예, 보이시죠? 네, 내란의 중요 임무 종사자 김용현이 검찰 조사에서 비상계엄이 선포된 12월 3일 며칠 전부터 윤석열과 계엄을 논의했다고 검찰에서 진술했다고 합니다. 계엄 논의는 윤석열과 단둘이 있을 때 했다고도 진술했다고 하는데요. 정식 계엄 건의는 12월 3일 계엄 선포 직전 국무회의에서 이루어졌지만 사전에 윤석열과 계엄을 계획했다는 취지입니다.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은 국회에서 계엄 선포 이틀 전인 12월 1일에 계엄 관련 임무를 미리 하달받았다 이렇게 밝혔죠. 검찰은 이런 진술을 근거로 해서 김용현 영장 청구서에 윤석열과 내란을 공모했다 이렇게 적시했습니다. 따라서 검찰이 김용현 영장에 직접 적시하진 않았지만은 내란의 우두머리는 즉 수괴는 최종 지휘권자이자 결정권자인 윤석열임을 못 박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형법 87조 1호에 따르면 내란죄의 우두머리 수괴는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벌금형이 없어요.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 이 셋 중에 하나만 판단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 그렇다면은 감옥 들어가면은 그 뒤로 나올 일이 없다 이런 얘기죠. 내란의 우두머리는 말입니다. 김용현은 그보다 못한 내란의 중요 임무 종사자로 분류가 돼서 이번에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이 내란의 중요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해집니다. 자, 아마 자기는 5년 이상으로 깎을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진술할 때 윤석열이 우두머리임을 거듭거듭 강조했던 것 같습니다. 체포되기 전에 SBS 기자에게도 윤석열의 뜻을 이행한 것이다라고 거듭 밝힌 김용현인데요. 행간을 읽을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심지어 보너스로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국회의 계엄 해제 결의를 막기 위해서 군을 투입한 것이다. 그러니까 국회에 계엄군이 들어가는 것은 국회에 헌법상 권리를 할 수 있는 계엄 해제 결의를 막기 위해, 방해하기 위해. 예, 그들의 국회 진입은요 폭동으로 분류됩니다. 폭동. 네, 그 무기를 들지 않은 민간인이 일으키는 걸 폭동이라고 여기는 분들 많이 계시는데 군도 폭동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5.18 광주에서 군이 폭동을 일으킨 거예요. 예, 내란 빼박입니다. 자, 윤석열과 김용현은 이제 가셨습니다. 절대 역사의 무대에 다시 주체로 올라오지 못합니다. 윤석열은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만 있는 내란 수괴가 될 경우 감옥에 들어감과 동시에 이제 더 이상 세상 밖으로 나오기 힘들게 됩니다. 거기서 생을 마치게 될 것입니다. 대통령이 사면하지 않는 이상은. 다음 대통령 누구든 윤석열을 사면할 생각이 없는 사람 찍겠습니다. 사면을 입에 올리는 사람 정말 제가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위기 상황에서 지금 용사는 어떻게 돌아가고 있을까요? 국회에서 탄핵 소추되더라도 대통령직을 유지한 채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을 받아보겠다 이렇게 밝혔다고 오늘 조선일보가 보도했죠. 제가 앞부분에서도 말씀드렸고요. 지난 7월이 아니라 지난 7일 대국민 담화에서 임기를 포함한 향후 전국 운영을 우리 당에 이임하겠다라고 했어요. 우리 당은 국민의힘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한동훈 입에서 질서 있는 조기 퇴진 이런 말이 나왔지요. 그리고 당 전국 안정화 태스크포스에서 내년 2월에 퇴진 그리고 4월에 대선 또는 3월에 퇴진 5월에 대선 등 조기 퇴진안을 의원총회에 보고했습니다. 근데 그 자리에서 한동훈마저도 이래서야 하야할 수 있겠는가라고 말했습니다. 결국 윤석열은 이번 주 토요일에 탄핵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탄핵될 수 있도록 광장에 많이 모여주십시오. 정말 지난주보다 더 많이 모인다면 국민의힘 의원들 108명 다 오금이 저릴 겁니다. 만약에 또 부결시키면 밖으로 못 나올 거예요. 가득가득 채워서 여의도에 발 디딜 틈이 없게끔 모여서 압박을 가해야 합니다. 자, 이렇게 되면 국민의힘 버전이 아니라 국민 버전의
질서 있는 퇴진이 되지 않겠습니까? 통상 헌법재판소는 만약에 대통령 탄핵이 국회에서 대통령 탄핵 소추가 국회에서 결의되면은 한 180일까지 심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180일은 6개월인데 뭐 그렇게까지 길게 하지는 않을 겁니다. 박근혜는 이 90여일, 노무현 대통령은 60여일 이렇게 진행이 됐습니다. 근데 박근혜와 달리 윤석열은 사안이 대단히 단출하고 너무나 명확합니다. 근거도 너무너무 많습니다. 예, 당장 인터넷에서 검색해도 수십 가지를 찾아낼 수가 있을 지경이에요. 근데 박근혜 때는 어땠느냐? 예, 이거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신데 제가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 고문하고 같이 운동했잖아요. 윤석열 퇴진 투쟁을 벌였는데 그때 박근혜 탄핵에 대한 그 이야기들을 소상히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때 뭐 언론 보도로 또 어떤 탄핵 분위기 때문에 박근혜가 당연히 탄핵될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고 뭐 사실 그거는 틀리지 않습니다. 세월호 때 대처한 걸 보면은 박근혜는 더 오래 대통령 할 사람은 아니에요. 그 탄핵은 옳았습니다. 조금 더 틀리지 않았어요. 다만 탄핵 심판에 어떤 것들이 올라왔는지 그걸 소상히 파악할 기회가 적었어요. 그냥 우리는 파면한다. 이 말에 열광을 했습니다마는 일단 여러분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서는 박근혜가 면책됐습니다. 탄핵 심판에서는. 네, 박근혜의 고의적 과실이 보이지 않았다 이런 판단을 받았죠. 그럼 결국 뭐였냐? 핵심은 최순실이 기업들로부터 뇌물을 받았는데 그 뇌물은 박근혜가 받은 뇌물과 같은 것이다. 말하자면 경제 공동체론입니다. 그러니까 최순실한테 준 뇌물은 박근혜한테 준 뇌물이다. 그렇잖아요. 삼성이 정유라한테 말을 줬는데 그건 박근혜한테 준 것이다. 그런데 최순실과 박근혜는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남남이란 말이죠. 그래서 경제 공동체 이론을 만들어서 박근혜를 탄핵시켰던 겁니다. 자, 만약에 경제 공동체 이론 이게 부정된다면 박근혜에 대한 직권남용, 국민 주권주의 및 법치주의 훼손, 권한남용 이런 탄핵 사유는 모두 무효가 됩니다. 아마 박근혜는 복귀했을지도 모릅니다. 박근혜는 처음부터 끝까지 부인했지요. 최순실 뇌물이 어떻게 나에 대한 뇌물이 될 수 있느냐. 예, 이게 틀렸다는 말을 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이게 보기에 따라서는 이런 반론이 가능하고 그렇기 때문에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삐딱하게 판단했다면은 박근혜 탄핵 기각 각하로 결론 났을 수도 있다. 근데 만장일치로 인용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어떻게 최순실한테 준 게 나한테 준 거야. 이거는 100%야. 아니 120%야. 이렇게 청와대는 당시에 믿었고 그래서 5단 케이크를 준비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들이. 자, 그때는 그랬습니다. 경제 공동체 이론을 누가 만들었는 줄 아십니까? 바로 박근혜 특검의 수사팀장 윤석열 검사였습니다. 자, 그땐 그랬지만 이번엔 너무나 증거가 명확합니다. 정치 천재 이동형 작가는 탄핵 심판이 그래서 한 달이나 갈까 싶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 20일 가면 딱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게다가 국회 측 소추인단의 수장은 지난번 이태원 참사 이후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 소추인단은 그때 법사위원장이 누구였습니까? 김도읍 아닙니까? 이번에는 법사위원장 정청래 의원입니다. 그리고 김승원, 김용민, 박균택, 이건태 등 쟁쟁한 율사들이 뒷받침하기 때문에 이거 뭐 윤석열 탄핵이 인용되는 것은 걱정할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오래 안 걸릴 것 같고요. 예, 그런 의미에서 윤석열이 이번 주말에 탄핵이 돼서 대통령 직무가 정지되고 만약에 한 달 안에 끝난다. 그 가능성도 있거든요. 1월 말 2월 초에 파면 결론이 나오면 60일 지난 시점인 3월 말 4월 초에 대선이 있을 가능성도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제21대 대선이 되겠죠. 이번 대선도 문재인 대통령 때처럼 대선일 다음 날에 취임하게 됩니다. 윤석열은 탄핵된 상태에서 헌법재판소에서 제대로 다투겠다고 국민의힘에 입장을 알려왔다고 합니다. 용산이 자기들이 이길 수 있다고 믿는 이유는 민주당이 하도 정부의 고위 관료를 무차별 탄핵했고 그래서 국정 운영을 할 수가 없어서 부득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게 된 것이다. 이 근거를 자세히 헌재에 설명하면 헌재가 나의 편에 설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말이죠.
정부 고위 관료에 대한 무차별이든 뭐 유차별이든 간에 탄핵은요, 헌법이 보장하는 입법부의 권리입니다. 근데 우리 윤석열 씨, 당신이 비상계엄 선포하는 게 당신의 권한이라고 주장할지는 몰라도 왜 국회로 하여금 해제 결의를 못하게 하려고 군을 투입합니까? 이게 내란입니다. 어떻게 여기서 책임을 덜 수 있어요? 당신은 그냥 탄핵입니다. 파면이에요. 그 정도가 아니죠. 지금 형사적 책임도 져야 되니까 평생 감옥에서 썼거나 사형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사실 단순 법리만으로는 안 되죠. 당시에 우리 촛불 시민들이 뜨겁게 매주 모여서 박근혜 탄핵을 외쳤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 바람, 그 여파 때문에 만장일치로 박근혜 탄핵이 결정된 것입니다. 자, 박근혜 탄핵 당시 촛불을 본 윤석열은 결국 탄핵 심판에 있어서 여론전이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윤석열이요, 특정 세력과 손잡기로 했습니다. 제가 용산 레이더망을 가동해서 취재한 것입니다. 여러분, 윤석열이 특정 세력과 손잡고 탄핵 국면에서 여론전을 해나가기로 다 계산을 해놨다고 합니다. 그 특정 세력이 누구일까? 바로 부정선거 세력입니다. 이번에 김용현이 윤석열 뜻에 따라 계엄군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투입했다 이렇게 밝혔죠. 일부 극우 유튜버들이 주장해온 부정선거 음모론을 규명하겠다면서 독립된 헌법기관인 중앙선관위를 침탈한 것입니다. 부정선거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극우 인사들이 주장해온 사안인데요. 이들은 2020년 21대 총선을 비롯해서 2022년 재보궐선거, 지난 4월 총선에서 광범위한 부정선거가 자행됐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심지어는 20대 대선 때, 그때는 자기들이 이겼잖아요. 근데도 그때도 부정선거가 있었다고 합니다. 부정선거가 있었다고 주장합니다. 뭐 어떤 부정선거냐? 한 10%포인트 격차로 윤석열이 이길 수도 있었는데 0.73%포인트 격차였잖아요. 이게 부정이라는 거예요. 그들의 주장에 따르면. 여권의 선거 패배가 선관위가 개입한 선거 부정 때문이다. 이들은 그렇게 믿고 있는데요. 윤석열이 즐겨본다는 유튜브 채널에선 최근까지 지난 4월 총선의 사전투표 조작 가능성을 제기하는 등 끊임없이 의혹을 제기해왔습니다. 아니, 윤석열 정권에서 또 부정선거가 있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동안 제기됐던 부정선거 의혹 소송에 대해서 대법원은 2022년 7월에 객관적인 근거가 없다면서 기각했습니다. 유사한 소송 모두 법원에서 기각됐고 각하됐습니다. 지난 4월 총선에서도 부정선거 의혹으로 선관위 직원 5명을 누군가가 고발했는데 경찰에서 무혐의 처분됐습니다. 증거가 없이 그냥 아각되는 겁니다. 자, 근데 말이죠. 부정선거 세력의 핵심이 누군지 아십니까? 전광훈입니다. 전광훈. 그러니까 윤석열이 전광훈과 손잡고 이제 탄핵 국면에서 여론전을 펼치겠다라고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전광훈이 주진우한테 부정선거 의혹 수사 안 하면은 윤석열 지지 철회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아마도 윤석열 쪽에서 손을 뻗은 것 같아요. 전광훈과 제휴하고 탄핵 국면을 돌파하겠다는 뜻입니다. 네, 여러분, 이제 전광훈이 다시 윤석열과 손잡고 전면에 나설 조짐입니다. 그런 전광훈 씨하고 주진우 기자, 이제 인터뷰 좀 그만하시죠. 왜 자꾸 전광훈을 키워주지 못해서 안달입니까? 그 의도가 뭐예요 도대체? 평화나무가 전광훈에 대해서 한마디 다 모니터하면서 법적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면 됩니다. 주진우 씨, 자꾸 저기 전광훈에게 마이크 넘기지 마세요. 예. 어이, 윤석열, 어떤가? 나의 논평에 대해서. 그리고 최근에 당신에 대한 탄핵 움직임, 특히 여론의 요구,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나? 한번. 안녕하십니까? 글로벌 스타 AI 윤석열입니다. 로제만 한류스타 하라는 법 있습니까? K-팝, K-드라마, K-뷰티, K-푸드에 이어 이제는 저 때문에 K-독재가 코리아를 상징하는 새로운 브랜드가 되고 있습니다. 제가 김정은, 그 어린 놈의 새끼보다 존재감이 더 커졌어요. 정은아, 배치기 싸움 한번 해보자. 그렇습니다. 세계가 지금 저의 이번 계엄령에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계엄령 처음 봐요. 계엄령. 실패하면 반역, 성공하면 혁명 아닙니까? 이번 계엄령이 실패했기 때문에 반역 아니냐고요? 실패라니요? 이렇게 해서 엎어진 김에 쉬어간다고 국정 내팽개치고 날마다 술 파티를 열 수 있어서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는데요. 두고 보십시오. 국민의힘은 여러분 기대처럼 저 탄핵 못 시킵니다. 제겐 단단한 캐비넷이 있기 때문이지요. 다행히 여러분이 108명밖에 안 뽑아주셔서 여당 쪽 캐비넷은 빈 공간이 많습니다. 약점 없는 놈 없어요. 특히 보수 쪽은. 그나저나 구속영장 발부되면 어떡하냐고요? 제가 순순히 영장에 응하면 윤기중 씨 아들이 아니지요. 걱정 마십시오. 만약 저 잡으러 온다? 경호처에 벽을 넘어보라고 하세요. 야구의 명문 충암 패밀리들이 훈련시킨 대통령실 경호원들은 야구 빠따만으로도 다 물리칠 수 있습니다. 만약 시위대가 몰려와서 나를 잡겠다느니 한다 치지요. 지랄 연병하면서 화염병 던지고 그러면은 졸라 땡큐지요. 너희 씨발놈들아, 이게 바로 사변에 준하는 사태야. 이러면서 계엄을 또 선포하는 겁니다. 만약 제가 잡혀가면 어떡하냐고요? 현재 민심이 심상치 않다고요? 그러면 침 질질 흘리면 됩니다. 미친 척 하는 거예요? 그러면 법원에 의해서 심신미약으로 풀려나겠죠. 오늘 국군병원 가서 진단서 떼어왔어요. 뇌가 졸라 많이 아픈 걸로 잘 끊었어요. 야로를 쓴 거 없어요. 제가 얼마나 출중한 연기의 달인입니까? 얼마나 미친 척. 연기를 잘했는지 정신병원에 실려갈 뻔했다니까요. 문재인도 속았잖아요. 나의 연기력의 말이에요. 검찰총장 될 내가 검찰개혁 진짜 할 것처럼 믿게 했어요. 공수처 지지한다. 검수완박도 지지한다. 이랬지요. 이렇게 개구라를 치는데 눈만 껌뻑껌뻑 하면서 믿어주고. 문재인 그 형님 너무 순진하셨어. 그러면 조기 퇴진 언제 하냐고요? 그건 좀 생각해 보려고요. 2027년 5월 9일이 제 임기 마지막 날이잖아요. 전날 5월 8일 그날 어떨까요? 하루 일찍 그만두는 것도 조기 퇴진 아닌가요? 그럼 그날 점심으로 조기구이 해먹을까 아주 심각하게 고민 중이에요. 여러분 꿈 깨세요. 어떻게 해서 얻은 권력인데요. 그리고 집사람이 믿는 무속인이 만든 부적을 불알 밑에 달았습니다. 저는 절대 안 죽습니다. 경제사정 아냐고요? 제가 또 이야기해야 합니까? 경제는 대통령이 살리는 게 아닙니다. 알아서들 각자 도생하세요. 이렇게 자립심들이 없어서야 이상